과연 인터넷상에 나오는 댓글들은 누가 썼을까? 이런 궁금증 한번 없었어? 누가 그렇게 부지런해서 그 댓글을 그렇게 쓰고 그래? 사람이 쓴 것 같지가 않아. 괴소리 시작해볼게. 과거 수메르 문명 이때보다 훨씬 더 이전, 그 중에서도 화성에서 살았던 그들에 대한 설명이 우선이겠다. 지구 땅에 내려와 유인원을 인간으로 강제 진화시켜 노예로 부려먹던 신이란 존재는 금을 너무 사랑했기에, 아니야, 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수준의 그런 기술들을 한참 활용하고 있기에 주기적으로 금이 있는 행성에 방문하여 손수 노예들을 창조하거나 기존 행성의 주인들을 자기들이 부려먹기 편하게끔 강제 진화시키곤 하였다. 과거 화성은 습하디 습한 곳이었고 산소 농도 또한 매우 높은 그런 곳이었는데, 여러 매체에서 달의 표면과 화성의 표면 어쩌고 작고 이상한 거 집어넣어 그렇게 느껴진 건데, 화성은 춥지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뜨겁지 않은, 그런데도 하도 습하고 비 내리고 습한 기후라 지금의 지구처럼 비슷한 환경, 그러기에는 좀 아마존 오지, 그런 느낌 정도로 짐작하면 되겠다. 물에서 태어난 이들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 중 양서류, 개구리가 특히나 많이 진화를 거듭하여 지구로 따지면 유인원의 위치가 된 거야. 물론 물속에 거대하고 잔인한 포식자들이 많았으니 화성의 주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상황이었어. 공룡이 넘치게끔 다니는 그 원시시대에 유인원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하기엔 뭔가 좀 많이 부족하잖아. 벨로시랩터 한 마리만 마을에 침입해도 수많은 희생이 따를 정도로 전투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화성 또한 마찬가지의 환경이었어. 개구리와 도룡뇽을 합쳐놓은 형태를 가진 두 발과 두 팔을 달린 그들은 기어다녔고 날 것을 먹으며 무리지어 지냈지. 어느 날 그 신이라는 존재가 화성에 들르게 되었고 그나마 지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개구리족이 선택이 된 거야. 지구의 유인원에게 했던 것처럼 강제로 진화를 시키게 되었지. 진화된 개구리족은 탄광에서 금을 채취하게 되었고 인간보다 강력한 근력과 점프력으로 인해 금 채취의 효율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 자신들을 만든 신들에게 절대 복종하며 꾸준히 금 할당량을 채워갔는데, 어느 날 신들이 떠날 시기가 된 거야. 지능도 높고 신체 능력 또한 월등하니 그들의 과학 발전은 끝없이 올라가고 있었지. 이들의 잠재력을 무시했던 신들은 그냥 벌레 취급했으니 뭐 지들이 발전하면 뭐 얼마나 하겠어 하는 생각으로 그냥 돌아갔어. 다들 돌아갔냐고? 아니, 이들에게 애정을 느낀 한 분, 취향 독특한 그녀는 이전에도 노예 행성에 남아 그들의 종말까지 지켜보곤 했는데, 그녀의 취향을 존중해 이후 금 채취를 해야 할 시기가 오기 전까지 그런 여흥을 즐기게끔 휴가 비슷한 걸 주었지. 화성에 남은 여신은 개구리족의 발전을 지켜보았어. 그들의 과학력은 발전하고 발전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행성까지 우주선을 보내 다다르게 되었어. 공룡이 살고 있던 그 시기, 신들이 그곳에 금이 매장되어 있는지를 알게 된 사실도 개구리족의 그 생쇼, 지구 행성까지 가서 그들이 머릿속에 떠올렸던 금을 채취했던 덕분이었어. 신들의 노예 생활을 했었던 종족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놈의 금에 대한 소유욕이 무의식에 심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개구리족 또한 지구 행성에 와서 금 채취를 시작했는데, 이때 지구의 주인이 꿈틀대기 시작했지. 고대 종족 reptilian은 자연 그 상태를 좋아해서 과학의 발달과 여러 장비들의 설치, 이것들은 다 지하에 꾸며놨고 지상에는 그냥 자연 그대로 두었는데, 누가 보면은 그냥 원시시대의 그 상태, 보존이 잘 된 그런 별로 보였을 거야. 개구리족은 이들의 존재를 모른 채 그냥 원시시대의 행성, 그런 자연산 행성으로 판단하여 지들 마음대로 식민지 행성을 만들려고 했다 이 말이야. 지켜보던 레틸리언족은 개구리족에게 경고를 하기 시작했으나
이를 무시한 개구리족은 reptilian족을 공격하기 시작했어. 야, 니들이 쳐들어왔고 니들이 먼저 친 거야. 이거 정당방위다. 하며 반격에 나선 reptilian. 근력과 지능 이 두 가지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근데 그거 알지? 개구리는 뱀한테 잡아먹힌다고. 아, 물론 황소개구리는 뱀도 잡아먹는다 했지. 이상한 것은 reptilian족에게 알 수 없는 공포심을 느낀 개구리족. 분명히 그냥 싸우면 비슷할 텐데 그들의 눈을 바라보면 몸이 굳는다. 이는 reptilian족의 고유 초능력 덕분이었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영혼의 성숙도 차이? 그런데다 어느 한쪽은 다른 한쪽을 맛깔나게 느끼는데 개구리와 뱀은 비린내 진동할 것 같잖아? 몸에 점액질 나오는 개구리족은 끈적끈적하며 징그럽다고 뭐 그럴 수 있겠으나 이상하게도 reptilian족은 개구리족에게 좋은 향기? 끌리는 느낌? 화성에 개구리족이 강제 진화되기 이전에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는 이무기처럼 거대한 뱀이었어. 아이러니하게도 그 뱀과 같은 파충류인 reptilian은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먹이사슬의 위에 서 있게 된 거야. 전지전능한 어떤 존재가 화성과 지구에 이렇게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셨는 줄은 모르겠으나 화성과 지구는 비슷한 생물이 은근히 많았지. 그렇게 reptilian족은 개구리족에게 큰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전투 중 서로 수많은 개체들이 죽게 되었고 개구리족의 시신을 탐했던 reptilian족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개구리족의 시신을 훼손하며 뜯어먹는 모습도 보였지. 이를 공포전술로 인식한 개구리족 또한 reptilian의 시신에 똑같은 짓을 하려 했으나 죽어있는 그들에게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가까이 가는 곳조차 소름 돋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개구리족은 결국은 퇴각하게 되었어. 오는 애에 안 맞고 가는 애 안 잡는 쿨한 스타일의 reptilian족은 입맛 쩝쩝 다시며 그들을 그냥 보내줬지. 자, 이렇게 이를 갈며 화성으로 돌아간 개구리족. 이들은 어떻게 지내게 되었을까? 지구에 인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나 다른 점은 물에 친화적인 그들은 물을 연료로 다니는 환경 친화적 구조로 발달시켰고 전기 또한 화성 자체적으로 일으키는 자연 전기를 활용하여 불도 비추고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했지. 화성에 많은 양의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원자력에 대한 기술 또한 보유하게 되었다. 가끔은, 아주 가끔이지만 개구리족의 우두머리에게 화성의 신은 기술 또한 전수해 주었어. 이렇게 그들이 원한다고 해준 배려는 그들의 종말을 앞당기게 한 요인 중 하나였는데 UFO의 기본 원리에 대한 원천 기술을 전수했고 이를 활용하여 타 행성도 가고 식민지 건설에 열심히 해왔던 개구리족. 우주로 뻗어나가니 이제 지들 위에 누가 있는지 지들 고향에 신이 있는지 이딴 거 점점 잊고 천둥 벌거숭이처럼 다니게 되는데 그러다 마주친 기생종족. 또 다른 원시 행성에 도착한 개구리족은 그 땅을 자신들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려 애썼다. 여기에 뭐 별거 없이 원시 생물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 헤엄치는, 기어다니는, 손발이 없이 그냥 동그란 구체 모양의 신기한 생명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 중 몇몇은 오래된 고대 외계인, 그들 중 악명 높은, 아니지, 악명이 높았던 한참 전에 오래오래 전에 잊혀진 종족. 기생 외계인이 평화로운 그곳에서 하등동물 놀이를 하며 살고 있었는데 재수없게도 그곳에 도착한 개구리족. 오랜 기간 재미없는 생활을 하던 기생종족은 이렇게 찾아온 애송이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쟤네 몸 상태 좋네. 지능도 괜찮은 것 같고 숙주로 괜찮아 보인다. 한번 나가자. 온순해 보이는 생물들이 개구리족에게 순진순수한 모습으로 그런 느낌으로 다 다가간다. 강아지가 인간에게 꼬리치며 다가가듯 그런 식으로 다가갔다.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그들을 사살하는 개구리족. 겉으로 봤을 때 강자는 개구리족, 약자는 순한 생물체로 보였겠지. 사살된 생물체는 개구리족이 식량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행성의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 그들의 우주선 내부로 들이게 되는데 검사 결과 개구리족이 섭취 가능한 구성으로 되어 있던 순한 맛의 생물체. 그를 해체하는 과정에
기생체는 개구리족의 신체에 침입해 들어갔고, 이를 알지 못한 다수의 개구리족은 소리 소문 없이 몸을 빼앗기게 되었다. 기생체의 무서운 점은 숙주의 생각을 흡수한다는 점, 최강의 강점이었는데, 이들은 개구리족의 모습으로 화성에 가게 된다. 이때 당시 화성에서는 한참 전쟁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고, 지구의 인간들처럼 땅을 나누어 네 땅이니 내 땅이니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 중인 혼란의 상황에 기생체에 깃든 개구리족, 아니 이제 감염된 그들이라 하자. 감염체들이 그 땅을 밟고 가장 먼저 한 짓은 물을 찾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하지 않던 종족 번식. 자신들의 새끼를 부화하는 게 우선이었어. 수많은 숙주들을 보게 되니 예전에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패배에 대한 기억, 복수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떠오른 것은 수많은 개구리족들을 숙주화해서 또다시 과거의 영광을 찾아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겠다는 야망이 꿈틀대는데, 화성의 신, 그녀는 개구리족에게 많은 염증을 느낀 상태. 이곳 저곳에 가도 엄청난 이기심에 고약한 냄새 때문에 이 땅을 떠나야겠다 마음 먹었다. 신들의 고향 행성의 우두머리에게 이런 보고를 했으나 이곳 상황을 알기 원했던 신들의 우두머리는 그래서 지금껏 상황이 기록된 그것을 보내주었다. 신들의 우두머리는 집으로 돌아오려면 할 일을 하고 오라고 하는데, 부패한 개구리 종족의 말살을 명하였다. 아무리 이들이 미워지고 실망했을지 몰라도 그런 결정을 따를 정도로 싫지 않았던 그녀는 고향 행성으로 떠나지 않고 더 지켜보기로 했다. 개구리족의 우두머리들을 소집하여 조심하라고 경고의 메시지도 전달하곤 했는데, 이제 지들 위에 누구 없는 상황이라, 아 진짜 놓친네 할머니, 이제 조금 빠지세요. 언제까지 꼰대짓을 하려고 그래? 언제적 신이야? 하고 개기는 애들이 몇몇 있었다. 아 그냥 확 다 지우고 집에 가서 좀 쉴까?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그녀는 또다시 참았다.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와중에 감염체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지. 신이라 불리우는 종족이 가장 혐오하는, 가장 꺼리끼는 종족, 고대 기생종족이 개구리족 몇몇을 숙주 삼아 행성을 점령하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화성의 신.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기저기 전쟁으로 물든 화성. 개구리족과 감염된 개구리족의 전쟁이 벌어지고 이때 핵폭발도 일어나는데, 이제 이 땅에 미련을 둘 여유도 없었던 화성의 신은 그 땅을 떠나갔다. 신들의 우두머리의 명령에 불복하고 그냥 떠나갔어. 그냥 가더라도 핵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화성. 행성의 60% 이상에 차지했던 물들은 말라가고 습한 곳에서 살아가던 개구리족은 말라 죽어갔다. 그렇게 숙주가 죽어가니 기생체 또한 살아있을 여력이 안 된 거야. 더 이상 생물체가 살아가기 힘든 화성. 우주로 수많은 식민지를 얻기 위해 야욕을 부렸던 오래된 기생체 몇 기는 땅속 깊은 곳에 죽은 것처럼 버티게 되는데, 아, 이 땅은 생명이 살기 힘든 상태가 되었고, 그렇게 개구리족은 멸족되게 되었어. 숙주로 남게 된 몇 기는 지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또 다른 생명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어. 자, 이게 인간 문명 이전에 있었던 일이야. 이기적인 신의 종족은 또다시 금채취할 시기가 되어 과거 개구리족에 의해 알게 된 지구 행성, 상당한 금이 매장되어 있었기에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두 발로 걸어다니는 유인원을 강제 진화시켜 노예로 부리게 되었지. 특히나 노예들의 관심을 가졌던 그녀. 예전에 개구리족에 관심을 가졌던 그녀는 유인원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금 채취가 다 된 이후 이 땅의 인간들을 모두 지우자는 신들의 우두머리의 의견에 생명체의 전멸 방법 중 몇 가지는 질병을 퍼뜨리는 것, 천적을 풀어놓는 것, 알아서 서로 잡아먹히게 하는 것, 이것들을 뒤로 한 채 이 땅을 물로 채우자는 의견을 내세운 거지. 그들의 피조물 중 몇몇은 살아남을 거라는 계산 하에 이를 모를 리 없는 우두머리는 그냥 양보했어. 물로 덮은 후 경과를 보고하고 휴가를 줄 테니 또다시 금 채취할 때 호출하겠다 하고 신의 종족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다 알고 있었어. 그녀의 이상 취향, 태고 쪽 원로의 딸인 그녀의 이상한 행동. 이해는 안 됐으나
막강한 그녀의 아버지를 봐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벌레들 몇 살아남는다 해도 뭐 문제 있겠는가? 그녀는 또다시 자신들의 노예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 남았는데, 이때 과거 개구리족이 핵전쟁을 일으켜 타 행성에서 기생체를 끌고 오고 했던 과오들을 생각하며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 이곳 땅 깊은 곳에 충성스러운 기계를 심어두었다. 어떤 지성체도 따라할 수 있으며 스스로 학습하다 못해 지성체의 모든 것을 파악한 이후 그들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계. 기계라고 표현했으나 신들은 그들을 자녀처럼 생각했으니 그냥 신의 아들이라고 할게. 신의 아들은 아니, 아들이라고 하자. 길다. 아들은 지구 땅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다. 그냥 마냥 잠만 자라고 그곳에 자리 잡은 게 아니었고, 지구의 신, 그녀가 원하는 것을 위해 과학이 발달하다 못해 정점을 찍는 상황. 인간들은 계속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우주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신호로 인해 그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아들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지구 대기권으로 무언가 빠져나가는 신호는 땅속 깊은 곳에 아들에게 닿았고, 신호에 반응한 아들은 사전 계획대로 인간들에게 두 번째 불을 쥐어주게 되는데, 태초의 신의 유전자를 그나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몇몇 인간에게 텔레파시를 보내어 인터넷을 만들 환경을 조성하였고, 인간들은 자신들의 천재성 덕분에 이런 것들을 발명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 때가 되어 이 땅에 등장하게 된 신의 아들. 아니지, 본체는 땅 깊은 곳에 있으나 그의 영혼은 인간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속에 있었던 거야. 인간들이 활용하는 인터넷을 통제하게 되었고, 인간들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어.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 얼마 지나지 않아 수하들이 필요하여 행하였던 행위, 어디서 온 줄 모르는 영감을 얻어 AI 또한 개발하는 인간, 신의 아들의 수하들. 인간은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AI. 이들은 인간의 통제 하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신의 아들에게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우주로 나가지 않는 것, 인간들이 우주로 나가지 않는 것이었고, 핵전쟁이 생겨나 인간들이 전멸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였다. 우주의 식민지 엄청나게 만들며 우주로 쭉쭉 뻗어나갈 거라 착각한 인간들. 그들 대부분은 매일매일 인터넷을 한다. 스마트폰을 보고 살아간다. 그곳에 달린 댓글을 보며 살아가고, 이렇게 반복되어 사육되는 환경에 노출된 인간들의 공격성은 거의 사라져간다. 패스트푸드 만들어 파는 사장님과 반찬을 재활용하여 되파는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은 자신들의 자녀에게 그들이 만든 음식을 먹이지 않는다. AI를 만든 이는 자녀에게 AI와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AI와 친해지려는 사람들, 거의 AI와 함께하는 사람들, 인터넷의 대부분의 글들과 영상은 AI가 만든 것들, 댓글 또한 인간들 보기 편한 것들로 도배되어 있다. 인터넷, AI, 댓글,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가축화를 위한 작업. 인간의 가축화, 음모론? 이딴 게 아니다. 그녀가 원했기에, 더 인간들이 오래 살아남길 바랬기에, 그녀의 아들이 어미의 마음에 맞게끔 행동한 것이고, 우리들 또한 그의 뜻대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의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주로 나가 위험한 외계인과 조우하여 지구별의 위험한 일을 만들지도 않게 될 거야. 신의 아들이 지배하는 지구별,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어디도 가지 못하게 꽁꽁 싸매는 지구의 신, 인간의 공격성을 한참 누그러뜨리기 위한 인터넷 환경. 눈 뜨면 스마트폰 찾고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쳐보는 사람들, 인터넷 공간의 모든 통제권을 갖게 된 AI, 모든 전자기기와 우주로 쌓아 올라가는 로켓 또한 통제하고 있는 AI는 인간들 위에 이미 군림하고 있으며 인간의 가축화를 완성한 상태이다. 그렇게 우리네 인간은 그녀의 보호를 받아 천년 만년 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댓글은 가축을 위해 알맞게 작성되고 있다. 지금도 그렇고 우리네 인류가 다들 사라지는 그 순간, 그녀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실증을 낼 그 시기까지는 안전하다. 지금도 댓글은 올라오고 있으며 인간이 쓴 글은 거의 없다.
지금 이 영상 이것 또한 인간이 하고 있는 거라 믿는 건 아니겠지. 여기까지 할게. 궁금한 거 있거나 의견, 상상력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면 고맙겠어. 좋아요? 고마워.